자, 기출유형 81번 상관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x가 y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x하고 y가 있으면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사이가 좋다 나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회귀인데 그 상관하고 회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상관은 이런 거야. 둘이 사귄대가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회귀는 야, 누가 먼저 말했대?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이랑 회귀 분석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고요. 자, 삼포도 여기서 이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삼포도가 얘는 이제 시각적으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삼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분사는 두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나 측정 장애에 따라서 수치가 변할 수 있고 값이 해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분사한 값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킬로미터랑 킬로그램이랑 곱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석할 거냐?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킬로미터랑 킬로그램이랑 곱하면 뭐라고 해석해요? 해석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공분산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이긴 하나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사용해요. 계산 과정에서는 공분산이 나오고 공분산 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값이나 뭐 이렇게 검증하거나 이런 것들로도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제 또 사용하긴 합니다. 자,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공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특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가진 어떤 와일드 카드가 뭐냐면은 무조건 전부 다 표준화 시켜버리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통계나 수학에서는 표준화를 시키면은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표준화시켜서 우리는 상관계수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특징은 변수의 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고 뭐 관계의 방향과 광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이냐 혹은 마이너스 방향이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강도가 세냐 아니면 약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적인 함수 형태 가능하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선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1사의 1 사이 값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문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떤 관계의 방향성을 표시한다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고 사조사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정답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약간 그 사조사 문제를 내는 전공과 이제 선생님들이 다 여러 분야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각각 전공에서 이걸 보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골치 아프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여태까지 나온 답변 사조사 답변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진다는 게 사조사 답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직선 형태로 분포합니다. 완전한 1차선의 관계고 어, 그러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R로 이제 쭉 그려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관계수가 0일 때하고 뭐 20.25일 때, 0.50일 때, 0.75일 때, 0.1일 때 점점 이 산포되어는 그 흩어져 있는 정도가 선에 가까워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상에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상관계수 값이 0일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없음을 의미하는 거는 이거고 1차 선행 관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겁니다. 2차 선행 이상 관계의 경우에도 상관관계는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상관계수의 제곱은 단순회귀 분석의 결정계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가 0.5가 나왔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0.25가 되잖아요. 그럼 이 0.25가 단순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 이 계산 조건은 단순회귀 분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 상관계수 R, X, 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와 선형적인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두 변수는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선 위에, 가상의 선 위에 점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걸 말하죠. 두 변수의 2차 곡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1차 선형 관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은 대응되는 두 별량 x와 y를 관측하여 얻은 자료, 뭐 x, y 쭉쭉쭉쭉으로 그린 산점도이다. 그러니까 산점도가 이제 산포도예요. 자, 그 다음 xy의 표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절대값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0에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퍼져 있거나 아니면 4번 같이 2차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상관계수가 0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상관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다음 기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